자, 우리 항상 1번 앞에서 주제 찾으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주제 그냥 바로 나오긴 했지. 뭐냐면, 땅과, 그러니까 토양과 식물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 같은 거죠. 그래서, 토양과 식물은, 그 안에서 자라는 식물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라는 게 여기에 주제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박테리아나 균류나 다른 유기체를 통해서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이게 그냥 주제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둘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눈에 띄게는 식물은 끊임없이 나뭇잎과 다른 부분을 떨어뜨리는데요. which는 other parts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떨어지는데 땅으로 떨어져서 뭐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썩어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거야? 썩으면서 영양분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식물이 땅에 떨어져서 영양분을 퍼뜨리는 상호작용이 나오는 거죠. 비록 어느 그 건조한 날씨에서는 자, lightning set fires는 뭐야? 번개로 난 불이죠. 번개가 붙인 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미네랄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상호작용이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리고 any는 긍정문에서 모든이잖아.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 대부분의 영양분은 근데 죽은 식물에 있는 영양분은 end up 하면 결국에 뭐뭐 하다라는 거잖아. 지역적으로 땅에서 그 생애를 마칩니다라는 거니까 나뭇잎이 즉 식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식물의 뿌리의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은 균류가 네트워킹이 돼 있는 것들이 지금 비와 바람과 함께 엮여서 작용하면서라는 거죠. 자, 그 결과는 효과적이고 끊임없이 리사이클링, 순환하는 건데요. 식물과 그 다음에 식물의 그 영양분이 계속해서 moving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하는데 토양과 식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상호작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중심 소재는 식물, 토양의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양분이 적은 토양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crop rotation이라는 거는 윤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4년에 한 번만 심고 땅을 휴지기를 갖고 이런 거 있잖아. 식물 얘기를 끌고 왔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 조금 떨어져 있죠. 그리고 비료를 부어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 가면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 있고 토양은 또한 이거죠. 포자나 씨앗을 보관하는 엄청난 저장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직접적인 관계가 또 이어진다라고 봐서 이게 될 수 있죠.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자, 중심 소재는 얘들아, 내추럴 셀렉션 같은 경우는 이거 자연 선택이잖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연 선택과 같은 단어가 뭐가 있어? 같은 맥락을 가진 단어. evolution이 자연 선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혹은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 요 세 가지 다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윈이 자연 선택이라는 그 이론을 정립할 때 하나의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he imagined야. 상상이에요, 상상. 그가 생각했는데 unrolling이가 펼쳐지는 거잖아. 이 진화라는 게 뭐냐면 지질학적인 연대기로 진화가 펼쳐진다, 발생한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으론 그랬다라는 거야. 그 예시가 뭐냐면 즉 어떤 방식이냐면 빙하가 계곡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어떤가요? 뭐 1초 안에 되나? 안 되죠. 엄청난 시간을 갖고 하는 거잖아. 혹은 날씨가 풍화를 가져오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것이 한 종이 다른 종이 되도록 빚어낸다라는 거니까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구나, 진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상상을 했다라는 거야. 몇 번으로 가야 되나요?
이게 일단은 새 얘기가 나오면 조금 애매하잖아. 새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자 봐봐. 진화가 되게 오래 걸린다 생각했는데 다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가 진행되더라. 얘도 이상하진 않죠. 근데 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한 것이 기존의 지식이었다라는 거니까 통념이었습니다라는 거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실 요 첫 문장만 보고서는 왜 C가 돼야 되는지 바로 납득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로 통념이 나오고 왜냐면 둘 다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리고 바로 이 반박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진화에 대한 생각이 이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 무엇 때문에? 갈라파고스에서 핀치새에 대한 다윈의 자 내가 아까 전에 이미지니 포인트라 그랬잖아. 관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보고도 답의 근거가 바로 되진 않지만 구조가 뭐냐면 제식을 나오고 이게 통념이죠. 그리고 C에서 반박. 이 반박에 대한 근거가 관찰인 거야. 다윈의 갈라파고스 관찰인 거예요. 근데 이 관찰의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따라옵니다. 여기 보면 핀치새를 직접 관찰했었대요. 비글호의 여정에서. 그래서 상상과 달리 관찰을 해봤더니 관찰 결과는 좀 더 빠르게 다윈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관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의 연대 속에서 이 갈라파고스에서 진화를 발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1983년에 엄청난 강우량이 있었어. 그랬더니 굉장히 작은 씨앗을 가진 덩쿨이 생겨난 거야. 근데 이 덩쿨은 씨앗이 굉장히 작아. 그리고 보면 굉장히 작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가 갑자기 덩쿨 때문에 눈에 띄게 이점을 갖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그 이점 때문에 유전자가 빠르게 퍼졌고 그리고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연 선택이 몇 년 동안 안에 혹은 몇십 년 안에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로 관찰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글의 흐름이 CBA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